네, 2024년 4월 셋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은 5세 이상 면역 저하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중 지난 2023에서 2024절기 백신을 맞은 사람이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난 절기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 중 12세에서 64세 일반 국민도 접종이 가능하며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사의 XBB.1.5. 단가 백신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중동 사태로 인해 에너지 공급과 금융시장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앞서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를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선도 역할을 할 교사 총 34,000명을 양성하고 한 학교당 2~3명의 선도 교사를 확보해 이들이 동료 교사를 이끌게 할 방침입니다. 연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최대한 많이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통합 돌봄 서비스의 신청을 15일에서 30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서비스는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형, 24시간 개별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는데 대상자는 18세에서 65세 지적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서울 따릉이와 대전 타슈 등과 같은 공공자전거를 타면 1km당 10원씩 1년에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을 일주일 앞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에게 1km에 10원씩 1년에 최대 7만원의 탄소 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어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 철회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에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 상환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 상환보다 유리합니다. 롯데 홈쇼핑은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규슈, 오키나와 여행 패키지 등 관련 상품 판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홈쇼핑에서 1분기 일본 여행 상품 주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고 북해도 여행 상품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롯데 홈쇼핑은 일본 여행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TV와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여행 상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의 예비 지정으로 총 20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과 경남이 각각 3곳, 대전, 충남, 부산, 전남이 각각 2곳, 대구, 광주, 강원, 전북이 각각 1곳, 초광역 2곳이며 유형별로는 단독 신청이 11곳, 연합이나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이 9곳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예비 지정 대학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를 받아 8월 말 글로컬대 10곳을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등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집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 홈 정책인데요.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6월 안에 관련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인구 감소 지역 7개 시군에 사업비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관광단지 10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다음 달부터 서울 서부권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월 3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는 소득 감소로 아빠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 마스터 플랜의 하나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입니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 1개월당 30만원이며 가구당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은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이후 이 같은 내용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중동발 위기와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00원을 돌파했고 15일 엔달러 환율도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달러당 154엔대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단계적으로 담배 판매를 제한해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지 시간 16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을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의결해 하원의 다음 심사 단계로 넘겼습니다. 영국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해마다 1년씩 상향돼 현재 15살인 2009년 출생자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2027년부터 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부분적 방광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성공적 재활을 위해 방광에 삽입하는 고무나 금속재 없이도 방광 기능을 안전하게 모니터링하는 생체 전자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 권경학 교수팀이 미국 노스웨스턴대 김지혜 박사와 함께 방광의 크기 압력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방광이 가득 차거나 배뇨와 관련한 기계적 변형 변화를 무선 원격 측정할 수 있는 이식형 방광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1분기 학원비 결제가 2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는 올해 1분기 교육 분야 매출이 1년 전보다 24.5%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중상위권 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1년 전에 비해 최대 25.9%까지 늘어났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권에서는 각각 52.4%, 19.7% 감소했습니다. 올해 16번째를 맞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월드 IT 쇼가 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을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확장현실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포함해 국내외 440여 개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생활과 산업에 접목시킬 때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전국대학의 ICT 분야 53개 연구센터 연구진이 만들어낸 딥페이크 탐지 기술 등 연구 프로젝트 성과도 공개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국, 미국, 일본 재무장관의 공동 구두 개입 등에 힘입어 137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3.9원 급락한 1372.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전장 대비 6.8원 하락한 1380.0원에 개장해 장중 낙폭을 키웠는데요. 한국, 미국, 일본 당국이 공동으로 구두 개입에 나선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 초 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과정인 생태 전환과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반영됐으며 총론에서 빠진 노동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기초소양 교육으로 독서, 토론, 글쓰기, 안전 건강, 인성, 예술, 역사, 통일, 진로, 생태 전환 등이 강조됐습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황사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도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다가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씻겨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제주와 호남, 충남 지역부터 시작돼 오후 동안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가량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경남, 지리산 부근에서 20에서 60mm, 남부 지역에 5에서 30, 수도권 지역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춘천시 농어업 회의소가 19일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 상업 박람회인 2024 와이팜 엑스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2020년부터 춘천시 농어업 회의소를 귀농귀촌 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유공을 인정받았습니다. 2024 와이팜 엑스포는 연합뉴스와 농협중앙회가 21일까지 경기도 수원 컨벤션 센터 전시홀에서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와 미래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육성 정책 확대를 통해 지방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행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인병으로 여겨졌던 당뇨병 환자가 20대 청년층에서 급증해 식생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신성재 내분비내과 교수는 만성질환인 당뇨병 발병 연령층이 40, 50대에서 20대까지 내려가는 현상이 뚜렷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20대 당뇨병 환자가 4년 전보다 약 47% 늘어
혈관 합병증 위험이 커졌는데도 이들 중 80%는 발병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청년 당뇨병 증가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액상 과당 섭취에 따른 비만이라고 신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 가장, 고립 은둔 청년을 양지로 끌어냅니다. 전북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취약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12억 원의 국비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가장과 고립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청년 가장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네, 2024년 4월 셋째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